이게 주요 예. 주요 방언에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맨 예. 뒤에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2절에서 몇 절까지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작해서 절 되는 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 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자가 나눴습니다. 원래 개사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 쭉 이어져 있던 것인데 몇몇 분들이 그 장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주자 입장에서는 이걸 상하 두 장으로는 두 개를 나눠가지고 개사전 전체를 상전 하전 나눴고 그것도 상전 하전을 12장을 또 분리했고 또 12장 속에 장 속에도 또 분절시켰어요. 하나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을 또 붙였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2절로 되어 있습니다. 2절로 시 띄우고 고로 시 고로 붙여 상관없고 시 고로 강유 띄우고 상마며 팔괴 띄우고 상탕하여 이걸 절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 고로는 뭐냐면 일장의 이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장의 이치 때문에 이 일장의 이치로 연구를 해서 이 말이죠. 일장의 주역에 가장 토대되는 원리, 그 원리로 인해서 곧자는 연구 곧자 까닭 곧자는 그런 까닭으로 이 말이다. 이 까닭으로 이름으로. 그래서 강유가 이게 강은 이렇게 해서 이게 강은 동이죠. 그럼 동이고 이 정인데 동정이 강유가 서로 이 맞자는 갈맞자, 비빌맞자, 엮을 맞자인데 이게 뭐냐면 강과 유가 서로 공존하면서 비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가 서로 스킨십하고 살을 맞다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 예. 그러니까 강하고 약한 기운이 서로 비비는 거예요. 이게 태극기로 말하면 이게 보습이 뭐냐면 이 보습과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모습, 이게 강유가 서로 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유가. 이게 위에 양이고 이게 음인데 하늘과 땅이 서로 비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벼가지고 이게 양이 쭉 들어가면 또 음이 되고 음이 또 양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비비는 모습이죠. 이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비비면서 강유와 서로 비비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이렇게 일장 천지의 변화인데 천지의 변화를 만드는 그 원리 뭐냐면 강유가 서로 마찰한 비비면서 서로 공존해서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양적 음계 변인 거죠. 이 첫 번째 변하면서 뭐냐면 이게 사상인 거죠. 이게 이렇게 변하잖아. 그래서 태양, 소음, 그 다음에 소양, 태음 이걸 비우다 보니까 네 개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이. 또 사상에서 이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이렇게 두 개의 기운이 강유가 동정이 비비다 보니까 그 서로 비비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삼라만상의 현상이 등장한다. 어찌 보면 우주란 공간과 유라는 어떤 그 땅이 무유가 존재하면서 그 무유가 서로의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교환하면서 비비는 거니까 그러면서 삼라만상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강유의 마찰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남녀의 서로 이 스킨십이 없으면 다시 못 해나가니까. 모든 동식물도 그렇잖아. 남녀가 서로 비벼야 되는 거죠. 남성 음성이 비벼야 되면서 변화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야 되니까 거기서 8개가 생겨요. 8개가. 8개는 실은 이거는 원래 남자를 사야 될까? 이 불을 상징하고 이 모를 상징하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제일 아래가 일양 이물 양 아니 양. 이게 장남이 되는 거고 시계에서. 어? 가운데니까 이게 중남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소남이고. 어? 그 다음에 이게 장녀죠. 장녀. 그럼 하나니까. 오는 장난. 이게 중녀죠. 중녀. 이게 소녀고.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개의 기운이 부비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지? 8개가 나타나는 8개가. 그리고 이 8개가 또 상탕 서로 공존하면서 탕은 물끓일 탕자거든요. 소태 밥 소태에 들어가서 물건을 넣어놓고 막 끓이면은 그게 밥이 되고 죽이 되고 떡이 되고 무서운 변하잖아요. 그래 8개가 마치 속에 들어가서 끓이면 변하듯이 그 8개가 변해가지고 이 주역에서만 삼라만상의 변화인 64개 384개 나온다는 거야. 상탕을 해서 나오는 모습이 64개 384개 나온다. 그러니까 제1장에서 천지가 서로 상이, 이미지인 상이 있어가지고 돌이라는 어떤 상이 있으면 그 돌로 통해서 수없이 많은 조각 작품이 나오듯이 형태가 나오듯이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하는 원리의 틀은 뭐냐면 강유상마라는 강유상마. 그래서 주자는 과추를 어떻게 하나 봅시다. 본이 주자주.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주자주는 주자의 관점이라고 여기고 또 이렇게 달라요. 주자의 관점이 절대라고 여기면 선생님들이 이 계사전을 읽으면 느꼈던 생각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주자의 해석을 내가 참고를 해서 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는 띄우고 역괴지 띄우고 변하라. 이는 주역에 바로 괴가 변화하는 것을 말해서 주역의 변화를 말해서 이 하늘을 상징하는 양계인 동의 문제와 땅을 상징하는 음계의 정의 문제가 만나면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장에 천지가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60다 띄우고 괴지 띄우고 초는 강유 띄우고 양획 띄우고 이인이 64개의 처음은 첫 출발점 64개가 일어나는 이 64개가 일어나는 첫 출발점 뭐냐? 바로 요 강유 요도 있다는 거예요. 천지, 강유, 동정. 바로 이 강유, 동정, 천지 요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만나가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니까 그 가운데 64개 384호의 인사의 다양한 세상 문제가 다 나타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걸 말한 거죠. 양 띄우고 상마이 띄우고 이사오. 양은 바로 이걸 말해줘. 동정, 양괴, 음괴. 양. 요 두 개가 양이. 양괴, 음괴. 동정이, 강유가 이 두 개가 서로 비벼대서 마찰이 서로 비벼대가지고 사상이 나온 거죠. 사상이.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사상이 나온 거죠. 이 사상이 나온 거죠. 태양, 소음. 태양과 소음을 한다니까 이게 소음이니까 이건 소양이고 이거는 태양이고 이건 태음이고 음과 양이 한 짝이죠. 음과 양이 한 짝이니까 그 비교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또 이 사상에 또 사 띄우고 상마 이 띄우고 이파라고 이 상황이 또 서로가 막 비벼야 돼. 서로가 막 좀 현대말하면 스킨십 하듯이 서로 이제 마찰하는 거예요. 그걸 안고 뒹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8개가 만들어져. 위팔이라. 4 띄우고 상마 2 띄우고 위팔이라. 이 8개 나타나는 거죠. 또 8개, 8 띄우고 상탕이 띄우고 위 띄우고 64라. 이 8개가 한 솥에 들어가서 서로 얽혀서 끓는 거야. 솥에 다양한 이 곡식들이 들어가서 밥이 되듯이 막 솥에 들어가서 서로 그렇게 막 끌어올린 거야.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밥이 돼 변해는 것이 64개라는 거예요. 건교부터 미제까지 64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시보로 요거죠. 자, 그러면은 이 8개와 동정과 강류와 그 다음 8개, 64개 나오는데 이것들 속에 이런 그 변화들 속에 생명의 에너지를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 그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게 3절이에요. 3절. 고지 띄우고 이 띄우고 내정하며 윤지 띄우고 이 띄우고 풍부하며 일월이 띄우고 운행하며 일한 일사요. 이게 이제 그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고지 이 내정. 내정으로서 두들겨준 거야. 이 곧단 두드리고 고무시키고 고동시키니까 우려 하늘에서 우르릉 크는 그 우레 소리가 바로 이 모든 현상계 속에 생명력을 고무시키는 거야. 두들겨 넣어주는 거예요. 우르릉 크는 번개죠. 원래 이게 우레거든. 우레. 이거는 우레니까. 이 우레인데 우레고 실은 강결을 갖다 정의라는 거예요. 강결. 그래 우릉큼해서 이거 뭐야 이 번개가 치면은 우릉큼해 산이 막 흔들린다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강계산이 산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갖다 이게 뭐냐 거기 생명이다가 그 다음에 그 실제적인 기온을 집어넣는 게 물이야 물. 그래서 유은지 풍부라 바람과 막 불고 비가 내리면서 거기 쑥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했듯이 물의 기온을 갖다 윤택에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은지 이 풍부라 풍부로서 윤택하게 계속 자라올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급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태계는 이게 이 우죠. 태기는 이게 태기거든요. 태기인데 태기니까 비가 모여서 된 거니까 비를 산지하고 이거는 손은 풍이에요. 풍 바람 풍자. 이 풍우가 있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풍우가 그러면서 우는 강계. 예 태기와 같은 우는 태기니까 비우자가 그러니까 이게 윤택한 생명의 에너지를 막 지급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시간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운을 갖고 변해가 해와 달이 밤낮이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거죠. 보통 요 이 깨를 갖다 이 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강깨를 갖다 우리라고 해요. 일월이 이제 막 돌아가면서 밤낮이 돌아가면서 이 시간이 변해가면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윤택한 기운을 받으면서 이제 막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는 일사 한 번은 추웠다가 한 번 더. 이 공기는 겨울 동안의 겨울. 한겨울이니까 밤이고. 공기는 한여름이니까 이게 이 하에 하니까 수호가 되죠. 일하는 일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르릉 치듯이 번개불처럼 스며드는 그 생명의 기운이 물로서 윤택하면서 밤낮의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해와 달이 흘러가면서 초떴다면서 이 생명이 변해가면서 살아가면서 변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 보면은 그 다음 설명은 주자는 어떻게 설명해? 차는
변화지 띄우고 성상이라. 하나의 변화가, 천지가 변화를 되면서 그 변화가 하나의 상을 완전히 이루는 거야. 형태를 이룬다는 형태죠. 이 때문에 성상은.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윤택하면서 하나의 상을 이루면서 딱 이게 등장이 사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천지가 변화 상을 이룬 모습 보니까 어떻게 되냐? 건도 띄우고 성남하고 곤도 띄우고 성년이. 자, 이게 4절이죠. 4절 돼서 건도는 천도지, 천도. 저 하늘의 기운, 하늘의 도는 성남, 남성의 기운을 이루고, 양의 기운을 이루고, 곤도는 성녀, 땅의 기운, 여인의 기운이라. 다시 말해서 이 지구란 것도 저 보이지 않는 천체 일월 성신이 흘러가는 그 변화를 따라서, 그 기운을 따라서 땅은 그걸 받아가지고 삼라만상을 길어낸 거죠. 마치 여인이 남자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력을 이루고 똑같은 거죠. 생명력.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 일반적인 현상이 5절에 와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요.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 인간의 생명체도 정자가 난자 결합했을 때, 정자가 난자 속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 수없이 많은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 하나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다면, 정자 핵이 있고 난자 핵이 있어요. 그 핵들이 딱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게 되면 여기 미토콘드리아인데, 콘드리아, 요 여자의 미토콘드리아인데, 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딱 하는 순간에 남자의 미토콘드리아가 쭉 없어져 버려요. 오직 여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배수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 육체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여성한테 오는, 여성한테. 남자는 정자의 시한마디 가고, 이 육체를 길어지는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여성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란 말씀인데, 지금도 현재 이거 보면 사람의 유전자 할 것 같으면 딱 나타나거든, 바로. 어떤 모계에서 하는지. 요 근래 와서 실제로 모계가 굉장히 가차워졌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부계 사회에서 모계 사회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여성의 에너지로 이루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이뤄내는 거예요. 바로 이뤄내는 거죠. 그러니까 건도의 양의 기운을 받아서, 즉 강의 기운을 받아서 여자의 기운에서 그걸 모두 삼라만상 기운을 만드는 거죠. 자, 그 아래 보면 차는 변화지 띄우고 성령이라. 변화가 형태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변화가 어떤 기본 에너지, 방금 앞에는 그냥 그 우레와 치고 해와 달이 가는 것은 그 하늘의 기운이 땅 속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다 막 마치 정자처럼 막 에너지를 막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그 생명의 에너지 집어넣는데, 그걸 바로 이 곤도와 그 다음에 건도와 곤도가 서로 남녀처럼 결합을 해서 하나의 형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성형. 형체를 완전히 이룬 거잖아. 모습을. 차 띄우고 양절은, 위에 과 여기까지, 차 양절, 위에 과 요거 양절은 우명 띄우고 역지 띄우고 현호 띄우고 실체자 하니, 또한 이는 역의 원리가, 역지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의 원리가 실제 형상 속에서 드러난 것을 밝힌 거야. 이건 밝힐 병자거든. 역의 이치가, 원리들이 바로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그 물질계 속에, 형상계 속에서 실제로 드러난 것을 밝힌 거야. 여기 이치가. 역지는 그냥 여기 이치겠죠. 바로. 여기니까.
그래서 여 띄우고 상문 띄우고 상 띄우고 발명이라. 이는 상문과 더불어서 바로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면 이 이치를 드러낸 거야. 밝게 드러낸 거야. 서로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의 문제를 갖고 고지, 이, 내종, 윤지, 풍모, 일을, 운행, 이란 일서했고 여기는 그걸 통해서 형태를 이루는 근도를 통해서 남성의 여성을 하니까 하나의 물상을 이뤄내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섭려 같은 생명의 변화의 어떤 큰 원리죠.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시작된 원리도 이와 또 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단세포에서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창조를 벗어나고 진화를 취하면은 제일 처음에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빛과 땅의 물이 만나가지고 천지의 기운이 만나서 제일 처음 형성 단세포가 형성되는데 단세포가 형성되면서 이 단세포들이 생명이 가지면 서로 다른 세포를 먹어요. 그런데 소화가 되는데 어떤 순간에 소화가 안 되고 공생을 하게 돼요. 공생을 하게 됩니다. 공생을 하게 되니까 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도 원자가 이것도 공생의 모습이에요. 공생이 드러난 모습인데 공생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보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기류가 필요해요. 전기류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될 거 아니야. 요 전기류가 뭐냐면 여기 신경계예요. 신경계. 그러면서 신경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 인간은 한 60쪽에 100쪽에 있는데 100쪽의 인간은 공동체 생활하는 세포들이. 그 100쪽의 세포가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계가 다발이 크게 파니까 그 신경계 컨트롤하는 시간 뇌가 생깁니다. 신경 다발이 생기다가 마지막에 컨트롤하는 뇌까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전체에 있는 이 세포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공동체 하는 이 세포들, 100쪽의 세포가 공동체 생활하는 컨트롤 박스인 뇌가 생기면서 거기서 무한한 의식이 생기고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이러한 건도와 곤도, 하늘과 땅이 이 변해가는 원리는 다시 한번 보자. 건지 띄우고 대시요, 곤작 띄우고 성물이라. 이 건의 기운은 하늘 기운이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땅으로 내려보내서 만물을 키워내는 양성적인 남자적인 기운은 그는 큰 아주 단순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조적인 일을 주관해. 지자는 주관할 지자예요. 이걸 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관한다.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용을 한다는 거,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진화의 입장에서는 건의 기운이 가장 태양의 빛이거든. 빛이 바로 이 지구촌의 대시의 시작이에요. 빛이 내려옴을 해가지고 빛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대시야, 대시. 큰 시작. 큰 창조의 시작을 중안에 하늘 기운은. 그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물도 없으면 안 되지만. 그러면 곤작성물이야. 곤은 바로 그 빛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이루는 작용을 해. 작업한다, 작업. 곤은 그 빛을 받아가지고, 곤을 대표한 물이니까, 물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내는 기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돌아간다. 이 우주가 지구의 생명체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퀴즈를, 자, 그러면 5절에 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는 유 띄우고 주라. 기라는 것은 주인과 같아. 주장한다는 것 같아. 같을 유자예요. 유주는 주장한다는 것 같아. 주관하는 것과 같아. 이 삼라만상의 변화의 근본을 주관하는 거죠. 요즘 말 빛과 똑같아. 빛이 나오면 삼라만상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전체를 다 주관하는 힘인 거예요. 그 빛 때문에 삼라만상이 살아가니까.
나무주간인 거예요. 건주 띄우고 시물이 띄우고 곤작 띄우고 성자니. 자, 곤이 만물의 시작을 딱 주관해. 태양처럼 피탄나토록 만물의 시작을 주관하고. 그래서 곤이란 기운은, 땅이란 곤의 기운은 바로 성지, 그것을 이루는 그 하늘의 곤의 기운을 주관하는 그 기운을 이루는 작업을 해, 작용을 해. 지을 작전, 작업.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지구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 띄우고 상문 띄우고 남녀이 띄우고 은 띄우고 건곤지 띄우고예요. 이것은 상문에 있는 남녀란 말을 이어가지고 남녀란 말을 이어서 그래서 건곤의 이치를 말한 것이야. 건곤의 이치는 남녀가 작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녀가 작업한다는 것은 남녀의 작업이면 생명을 만들어내니까, 자식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개 띄우고, 범물지 띄우고, 소고 띄우고, 음양자 띄우고, 막불 띄우고, 여시아니. 대개, 만물들은, 모든 물의 범물은, 보통의 물건들은, 즉 만물들은 속호는 호자가 전치사가 뒤에 붙으면 먼저 할 때는 음과 양의 손에 세상 만물이 범물이 음과 양에 속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어. 막불여처라. 이와 같이 막불 아닌 것이 없어. 다 이런 이치 속에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대저 띄우고 양선 띄우고 음하고 양시 띄우고 음수하며. 자, 대저는 대처로 일반적으로 말이죠. 대저. 요즘 쓰는 말이죠. 대저. 대처로 일반적으로. 양은 항상 기운이 앞서가고 음은 뒤에. 이게 뭐냐? 양건 음수. 이걸 갖다가 양은 건장하고 건장이요? 음수이라 그래요. 양은 건장 밀어붙이고 음은 그어서 따라가는, 그 기운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이루는 거죠. 그 따지란 말도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기운이 다르지만도 양이 계속 앞서가면서 이미지를 갖다가 일 뿌리면은 음은 따라가면서 뒤에 따라가면 그걸 갖다가 자꾸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뒤한다는 것은 양의 기운을 따라가면서 양의 기운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야. 후라는 것은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시 음수라. 양이 베풀어 가면서 먼저 가면 끊임없이 에너지 상을 베풀어, 어떤 이미지를 베풀어. 이미지를 베푸면은 음은 그걸 갖다 바다가 자꾸 이루는 거예요. 숫자는 받을 숫자니까. 그러면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그 양의 기운은 어떤 거냐면 양지 띄우고 경청어 미영하고. 양의 기운은 가볍고 아주 맑아. 기운이 하늘의 기운처럼 아주 빛의 기운처럼 아주 가볍고 맑은 것은 미형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미지만 있지. 그는 어떤 형체가 없어. 기운이 이미지만 있는 거야. 이 띄우고 음지 띄우고 중탁은 유적하니. 그런데 음의 기운지가 무겁고 탁한 것은 그걸 받아서 늘 자기 자취를 남겨. 즉 자취 적자는 뭐냐면 어떤 형태의 자를 남기는 거죠. 간 자체에서 어떤 형태가 드러난다는 거야. 어떤 형태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거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